안녕하세요. 느빌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댈러스의 외로운 에이스 루카 돈치치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돈치치만 외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스타들이 혼자서 팀을 이끌었고 좌절과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돈치치 역시 그 족적을 따라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 최고의 원맨팀 에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스카티 피펜, 호레이스 그랜트, 데니스 로드맨, 스티브 커 같은 좋은 동료들, 그리고 명장 필 잭슨과 함께 커리어 동안 6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조던이 늘 달콤한 영광만을 맛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던에게도 고독하고 힘든 원맨팀 에이스 시절이 있었는데요. 특히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에 무너졌던 1980년대 말의 시카고는 조던에 크게 의지하는 팀이었습니다. 피펜과 그랜트는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했고 필 잭슨 감독 역시 지휘봉을 잡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불스를 이끌던 더 콜린스 감독은 NBA 지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던 활용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이었던 조던의 개인 득점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의 이 같은 판단, 조던을 최고의 태양신으로 섬기는 불스의 농구 구조는 플레이오프에서 디트로이트를 만나면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조던만 후드려 패면 돼라고 외치는 조던 룰을 앞세워 조던 잡기에 나섰고, 조던만 바라보며 시즌을 치르던 시카고는 디트로이트만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조던의 기량은 이미 리그 최고였습니다. 우승 트로피가 조던이 진짜 리그 최고인지를 증명하는 필수 불가결한 마침표로 여겨졌을 뿐이었죠. 조던은 1987년부터 올 NBA 퍼스트 팀에 빠짐없이 입성했으며 1988년에는 정규 시즌 MVP, 올해의 수비수, 득점왕을 동시에 수상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당시 시카고가 원맨팀으로 전락한 것은 다른 선수들이 많이 못났다기보다는 조던이 비정상적으로 압도적이었던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뷔 후 샤킬 오닐과 함께 레이커스의 3핏을 이끌고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코비 브라이언트. 하지만 오닐이 트레이드로 레이커스를 떠난 2004년 이후 3년 동안 코비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코비의 기량은 압도적인 절정에 올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0506 시즌에는 한 경기에 81득점을 기록하는 사건을 만들기도 했고 40득점 이상 27차례, 50득점 이상 6차례라는 경이로운 득점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비는 0607 시즌에 50득점 경기만 10차례를 해냈고 이는 단일 시즌 50 플러스 득점 경기 역대 3위 기록이었습니다. 코비보다 위에 있는 기록이 모두 윌트 체인벌린의 기록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코비는 사실상 현대 농구에서 탄생한 역대 최고의 득점 기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레이커스는 코비의 압도적인 기량을 받쳐주지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앤드류 바이넘은 너무 어렵고 라마 오덤은 2인자라고 하기엔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은 언제나 구멍이었죠. 코비의 외로운 싸움은 0708 시즌 도중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통해 엘리트 빅맨 파워 가수를 영입한 것이었죠. 여기에 과거 코비와 함께 백코트에서 호흡을 맞췄던 데릭 피셔가 합류하고 앤드류 바이넘까지 성장을 거듭하면서 레이커스는 순식간에 우승 후보급 팀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코비는 2009년과 2010년 리그 2연패를 달성하면서 1인자 우승의 한을 풀어냈습니다. 서부에서 코비가 외로운 싸움을 펼치는 동안 동부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외로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2003년 데뷔 후 르브론 제임스는 순식간에 NBA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지만 소속팀 클리블랜드의 구단 운영과 전력 보강은 르브론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FA 영입, 트레이드 영입 모두 손을 댈 때마다 실패하거나 오히려 전력 누수가 발생했고 그래서 르브론은 늘 코트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했습니다. 르브론 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원맨쇼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7년 플레이오프 동부 결승 5차전인데요. 디트로이트 홈구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르브론은 무려 50분 18초를 뛰며 48점, 9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연장까지 이어진 이날 승부에서 르브론은 팀의 승부처 득점을 홀로 쓸어 담았습니다. 당시 리그 최강급 팀이었던 디트로이트의 숨막히는 수비를 돌파와 점퍼로 폭격하는 만 22살 르브론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는 결국 5차전과 6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창단 첫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당시 클리블랜드는 한계가 명확한 팀이었습니다. 드류 구든, 지드레스, 일 가우스커스 같은 도우미들을 가지고 우승을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0809 시즌, 0910 시즌에 리그 1위를 잇따라 차지했고 르브론은 MVP를 모두 수상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올란도, 보스턴에 잇따라 무릎을 꿇으며 파이널 진출조차 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의 2옵션은 놀랍게도 모 윌리엄스였습니다. 원맨팀 에이스 역할에 지친 르브론은 결국 2010년 여름 더 디시전 쇼를 통해 선수 생활에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은 NBA 팬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초대형 사건이 터진 해였습니다.
케빈 듀란트의 골든스테이트 합류가 그것이었는데요. 당시 듀란트는 이미 리그 최고급 선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더불어 올 NBA 퍼스트 팀을 독식하는 사기급 포워드 그 자체였는데, 그런 듀란트가 직전 시즌에 73승을 기록하고 준우승까지 차지한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하면서 리그 전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듀란트의 합류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우골 수준의 팀이 된 반면, 듀란트를 잃은 오클라호마 시티는 전력이 순식간에 약해졌습니다. 공격 코트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을 제외하면 기대치를 높게 가질 선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1617 시즌 웨스트브룩의 퍼포먼스는 후대에 계속 회자될 만합니다. 이 시즌 웨스트브룩은 농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혼자서 해냈는데요. 81경기에 출전했고 평균 31.6점, 10.7 리바운드, 10.4 어시스트, 1.6 스틸을 기록,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 기록을 작성하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오클라호마 시티는 웨스트브룩이 리바운드하고 패스하고 득점까지 올리는 팀이었습니다.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서부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웨스트브룩을 앞세워 서부 6위에 올랐고, 결국 웨스트브룩은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클라호마 시티는 한계가 분명한 팀이었습니다. 당시의 올라디포, 사보니스는 포텐셜이 만개하기 전의 선수였고, 웨스트브룩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 후 웨스트브룩의 고군분투는 또 다른 슈퍼스타의 합류로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폴 조지였습니다. 원맨 팀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플레이오프 진출? 파이널 진출? 1990년대 휴스턴 팬들은 자신있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승이라고. 93-94 시즌의 휴스턴은 지금 돌이켜봐도 경이로운 팀이었습니다. 에이스 하킴 올라주원을 제외하면 평균 15점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던 팀이 NBA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당시 휴스턴은 올라주원이라는 절대 에이스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라주원이 절대 에이스로서 공격을 책임지고 버논 맥스웰, 케니 스미스, 크리스 젠트, 마리오 엘리, 샘 카셀 등의 궁수들이 3점을 폭격하는 휴스턴의 시스템은 NBA 파이널이 끝날 때까지 승리 공식으로서 힘을 발휘했고, 휴스턴과 올라주원은 역사에 남을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원맨팀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특히 승리를 원하는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매번 혼자의 힘으로 우승에 도전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끝까지 팀에 남아있기보다는 결국엔 팀을 떠난 에이스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근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클리퍼스에서 카와이 레너드와 함께 뛰고 있는 폴 조지는 인디애나 시절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인디애나는 데이비드 웨스트, 로이 허버트 체제를 포기하고 리빌딩에 나섰지만 3년째 애매한 성적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폴 조지를 받쳐줄 만한 듬직한 2옵션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3년째 반복됐고, 결국 폴 조지는 조용하게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여름 폴 조지가 트레이드로 오클라호마 시티로 향하면서 폴 조지 드라마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레이커스의 둥지를 틀고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뷔 7시즌 동안 뉴올리언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적이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스가 마지막으로 뉴올리언스에서 뛰었던 18-19 시즌 역시 뉴올리언스는 형편없는 승률에 머무르며 데이비스의 탈출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부터 데이비스는 일찌감치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2019년 여름 빅딜로 레이커스가 데이비스를 영입하면서 데이비스는 새 팀을 찾게 됩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자면 올란도의 드와이트 하워드 역시 우승 도전을 위해 레이커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으며, 앞서 언급한 르브론 제임스나 토론토의 크리스 보쉬 역시 원맨팀 에이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적을 선택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2001년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던 앨런 아이버슨 역시 결국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2006년에 덴버의 둥지를 틀면서 원맨팀 에이스 자리를 포기했던 바 있습니다. 느빌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